이렇게 복장식을 끌고 야당 탄압한 비판으로 재단이 물리됐다는 순수하지 못하는 목적하에 마녀 사냥식으로 벌이는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급, 특정 지위를 겨냥한 그것은 대단히 편협한 이런 또 다른 공동분열을 가지고 오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당시 한나라당에 친일파 자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불리하다 이거죠. 고생한다 이거죠. 그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정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정치적인 목적을 갖던 사회적인 목적을 갖던 종교적인 목적을 갖던 친일파 청산은 필요한 겁니다. 꼬우면 정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당 대표 경선 토론에서 관련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간첩을 그 민주투사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간첩을 민주투사로 만드는 수 있는 정권이라면은 뭐 친일파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금방 화면에서 보셨던 신기남 의원도 그 아버지가 예체식 때 부역을 했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열린우리당 그 국회의원이에요. 신기남은 그런 식으로 조상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누가 뭐 교수형 시킨대? 누가 재산몰수한대? 인정하고 참여하란 말이죠. 진상규명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관한 진상규명입니다. 저 조선일보가 친일 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간첩 얘기하는데 뻑하면 빨갱이 타령하는데 박근혜 애비 박정희가 남도당 군사 촌책이었어요. 박근혜의 삼촌 박상희는 아주 유명한 빨갱이였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좌익 사상을 가진 혁혁한 독립지사였어요. 빨갱이라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이념적인 잣대로. 그런데 친일파 그러면 저들은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빨갱이는 없어요. 전 세계의 공산국가는 소련도 해체되고 중국도 개방화로 나가고 있고 이제 빨갱이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합니다. 아이 누가 종북이야. 지금 남한의 부정선거는 북한의 100% 투표에 100% 찬성 못지않게 창피한 겁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어떻게 욕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로 세습되는 대한민국 세습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박정희의 딸내미가 또다시 청와대를 차지하는 이 기막힌 현실, 부정대선에 침묵하는 이 기막힌 현실, 북한만큼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을 한다는 것은 정영일 재수 없어서 특정인 정치인을 상대로 무슨 정 밝혀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범위입니다.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의 고등관으로 개정한 것과 함께 문화, 예술, 언론, 교육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언론이라는 항목이 명시된 것입니다. 중앙단지의 문화 이 제출되던 날 조선일보는 개정을 겪고 동아일보 역시 정략이 깔렸다는 의혹의 무게를 그러면 조사 대상이 나면 이제 그런 걸 해야지 왜 우리를 집어넣느냐. 그렇게 이제 버틸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 언론이라고 딱 명시가 되면은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법에 의해서 조사한다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그 체감하는 위기 의식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친일 반역자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아유 박정희도 걸리고 조선일보도 걸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 그 한나라당 의원들 이야기입니다. 아니 박정희가 친일 행위한 게 우리 잘못이야?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해놓고 난리야? 명백한 친일 반역 행위자라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에 남겨야죠. 조선일보가 친일 부역 신문인지 아닌지 규명해야죠. 왜 은근히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지금 보이는 상황. 생각보이님의 명법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 야당 대표를 상대로 안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까? 그게 박근혜 정치적 기반은 아버지죠. 뻑하면 박정희, 박근혜 자기 아버지를 팔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팔려면 그 아버지가 친일 부역자였다는 사실, 일본 장교 다카케마사였다는 사실, 간도 특사대에서 우리 독립부사들 또는 우리 동포들을 학살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박정희의 공만을 허위로 꾸며서 정치 생활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돌아가신 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계속요. 여기에 소위로 이 대상 범위를 확대시킨 것. 발의를 주도했던 의원 그거는 행정의 군수이상을 한 거이며 그야 하기 전에 개정을 그 판사. 통과한 친일 진상규명 특별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중요한 친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 법안은 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사 대상을 90%에 가까운 비율로서 대폭 축소를 해버리면서 친일 조사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개혁된 법을 실제로 조사 가능하도록 이번에 원상 회복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중 PD, 법 이름이 줄여서 친일진상규명법인데 일제치하에서의 친일 행적이 조사 대상이 되지만은 말 그대로 진상만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동훈 PD, 이번 이제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반민족 행위자의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범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에 있어서의 계급 문제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16대 국회 원안에서는 이 일본 제국의 군대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사위를 거친 국회 제정안에서는 중자 이상의 장교로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중자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의 그 중령 계급을 말하고 있고요. 17대 국회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다시 16대 원안인 소위에 가까운 장교 또는 하사관에 가까운 소위 또는 경시 이상의 고등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지휘관을 빼놓고 우리가 어떤 것이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되풀이되는 논란. 그런데 뜻밖의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저기는 마지노선입니다. 한나라당.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이라는 의도가 있다. 라는 것이다. 서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쪽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과 정치권을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저지하면 민족 정리를 바로 쓰기 위해서 하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개인이 문제. 조재환이야, 거짓말하지 말아요. 조재환이요. 섣불리서 하지 말아요. 무슨 섣불리 소리인데 여기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 법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령 계급인 일본군 중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친일 행동을 수행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인 가운데서도 사관학교 나오셨다면 대단한 지식뿐만 아니고 뼛속까지 친일 세력이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누가 총을 주겠습니까? 초대장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령 이상으로 얘기하는 건 실제로 12명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일 세력과 항일 세력을 직접 토벌한 세력들인데 이들에게 원직으로 주지 않은 아주 교활한 제가 볼 때는 좀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일 청산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도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군인이 되기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박정희가 택한 곳은 만주의 군관학교 시험. 39년에 합격한 그는 40년 4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만주 군관학교는 일제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 간부를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한 박정희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我们主要在义和本科啊，义和我们在本科才升士官了。 박정희가 친일 장교, 일본 장교로 태어나던 사관학교 시절에 동기 동창생이네요. 아이고, 이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네요. 义和2年我生活过，我们的生活那是日本和日本生活一个模式下来的，教官和这个什么书记，生活的习惯都术科和那什么小科都一样。 졸업할 당시 수석을 차지해 대표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사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에게 베풀어지는 일종의 특전이었습니다. 스쿨들 있잖아요. 일베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박정희가 일본군으로 위장을 하고 몰래 독립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할 얘기가 핑계가 너무 궁핍하죠. 이렇게 멋진 친일파 새끼 얼굴도 참 보기 어렵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 57기를 졸업했습니다. 적어도 전쟁이라는 시기에 장교로 출세하게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 당시 일본 제국이 천황이 장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제국을 건설하고 제국을 유지하는데 중견 간부로서 역할들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최소한의 동의나 합의를 하지 않고 또는 충성을 하지 않고서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자리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선발해가지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 이제 본과 교육을 받게 해요. 그게 이제 1년만 가서 받은 게인데 성적이 우수해서 뽑혀가지고 자본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학교 성적에 따라서 몇 사람 선발해가지고 본과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받고 이제 돌아온 건 아닙니까? 다카키 마사오 기념사업회 회장이란 놈의 말입니다. 근데 다카키 마사오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바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혈서를 썼습니다. 일본 천하에게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혈서를 썼고 그 혈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뭘 이런 기념사업회 회장이 헛소리를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그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육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는 만주군 보병 제8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직책은 부관이었습니다. 단 부관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그 실병 지휘라는 건 경험이 없습니다. 부대 지휘를 한 적이 없어요. 연대 부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친일로 취급된 게 역시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돼요. 이놈은 아주 인생 자체가 무리가 있네요. 인생이 적성에 안 맞는 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살면 안 되는 놈이에요. 2014년에는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가 대통령 하던 그때나 좀 살다가 지금은 갔겠죠. 이제 박정희는 간도 특설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18년이나 해먹은 놈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견마지루를 다하겠다고 혈서를 썼던 놈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대한남아로서 피가 끓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니까 좀 묻어두고 싶어요. 쪽팔려서 일본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창피해서 묻어두고 살고 싶은데 갑자기 그 딸내미가 부정선거로 또 대통령이 됐대. 청와대에 앉아있대요.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이 부정대선까지 저지르면서 청와대에 앉아서 가짜 대통령 노릇을 한답니다. 열받아서 우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거대에 나왔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대통령 아버지가 우리 독립투사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만주군 보병 제8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까? 다카키 마사오 동창들의 이야기입니다. 취재진은 연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만주국의 뭐인가 그 통치와 내막 다 전쟁 범죄자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감옥이 있으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쓴 건데. 이 책은 중국 정부가 일제 시기 만주국에서 부역했던 관리들과 군인들의 자술서를 모아 중앙당항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병 제8단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인데요. 자술서를 쓴 유부는 만주군 보병 8단의 직속상관. 거기에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의 보병 8단이 열화성 담벽산에서 토벌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의 위치, 활동 시기와 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부대가 개편된 이후에도 8단은 열화성에 남아 토벌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만주군 보병 제8단이 있었던 열화성은 북경의 동북부 지역, 지금의 합성 일대. 그곳의 담벽산에서 누구와 싸웠던 것일까? 우리나라를 중적으로 팔로군하고 뭔가 이렇게 조선 영대하게 있는 그 팔로군 섬이라나 토벌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갔을 때 바로 거기에 제일 나가서 토벌 세게 할 때죠. 43년에 들어가서 44년에 가서 45년 해방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개인의 행적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계급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 군대의 계급에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군인 중에 장교라는 그룹이 가진 특징과 그들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계급이 문제가 아니며 일본군 장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군바리들 중에 군기가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계급이 뭘까요? 소위입니다. 지금 여기 PD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교라는 사실은 이미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다는 거죠. 개와 말처럼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혈서까지 쓰는 놈들이란 얘기입니다. 다카키 마사오는 역사가 증언하는 최악의 친일파였고 최악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런 딸내미가 부정대선으로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참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집회 시간이 어느덧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서 10시가 가까워옵니다. 저희들은 내일 또 나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이어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시민들의 고발과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으며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이런 경악할 사실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이고 유권자고 마음속에 양식과 상식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거리에 나와 우리들의 주권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열들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또다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귀한 것들을 바쳐서 대한민국이 오늘을 만드셨던 우리 선배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노래 한마디 듣고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민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도 무관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내일도 이 자리에서 부정대선 응징과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부정대선의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고 박근혜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부정대선 응징 그리고 박근혜 사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분신을 결행한 이남정 열사를 추모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서 12월 한 달 동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힘없는 몇몇 시민들은 오로지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무관심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깨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날로 외로워져가고 힘들어져가는 진실 규명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정대선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박근혜 퇴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 시간들이 한 해 한 해 길어지면서 힘들고 외롭고 지치다 보니까 힘내자고 외치는 투쟁 구호입니다. 뭐 여러분들과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선거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일반 시민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 개인의 양심과 상식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